반갑습니다. 자, 그 지난 차시에서 했었던 국내 여행에서 바로 해외 여행이라는 토픽 보실 텐데요. 나오는 이제 단어는 overseas trip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자체에서는 이 단어가 이제 잘 출연하는 편은 아니고, 사실 뭐 internationally라든지 뭐 trip to a different country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내 여행인지 해외 여행인지 일단 세트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실전에서 이제 청취를 하셨을 때요. 그래야지 그에 이제 알맞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역시 주력 주제가 되겠습니다. 선택형 주제 중에서. 자, 바로 첫 번째 세트 볼게요. 본인이 가본 해외 국가나 도시 그리고 현지인을 묘사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방문하셨던 어떤 국가에 대해서 그 장소 묘사를 하라는 건데, 자, 두 가지 묘사하시면 되거든요. 국가랑 그다음에 현지인. 자, 어디를 묘사할 건지, 자, 일본. 여기 묘사하실 거예요. 자,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왜? 나는 다른 국가 갔다 와서 다른 데 얘기하고 싶은데 왜 일본이라고 마음대로 정해줘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또 설명드릴게요. 왜 일본이라고 제가 정해놨냐면은, 자, 역시 지형이라는 주제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자꾸 지형이라는 주제가 나올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공통형 주제 중에서 지형이라는 주제가 있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우리나라의 지형을 설명하라는 문제도 나오지만 이웃 국가에 관련된 세트들도 있거든요. 이웃 국가의 지형적인 특징을 묘사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을 우리가 이제 묘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뭐 일본이나 뭐 중국 중에 하나 묘사해야 되잖아요. 이웃 국가니까요. 그래서 자, 그때 일본에 대해서 지형적인 특징을 묘사할 것을 또 이 순간에 와서 그냥 끌어다가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돌려가면서 쓰는 걸 지금 전략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학습하는 양을 조금이나마 이제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일본을 묘사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인 여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없나? 있어요.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와요. 본인이 옛날에 처음으로 가봤었던 해외 국가나 도시를 또 묘사하라고 돼 있죠. 자, 처음으로 가본 여행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르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다녀오셨던 그런 여행에 대한 국가 있잖아요. 국가를 선택하신 다음에 가서 이제 뭘 하셨는지 제가 정해드리는 윤곽 안에서 재구성을 조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문제에서는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본인이 가본 해외 국가나 현지인을 묘사하라고 할 때, 자, 어떤 단어가 들릴 거라 그랬었죠? 해외라는 의미에서 internationally 들릴 거라 그랬었죠.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국제적으로니까 결국에는 바깥을 의미하는 거죠. 해외를요. take vacations internationally. domestically 하면 국내고요. internationally 하면 이제 해외이고요. 자, can you describe for me one of the countries or cities you have visited? 방문했었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countries라고 나와요. 자, what does it look like?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나라는요. What are the people like there?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더불어서 일본 사람도 함께 묘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간략하게나마 이제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인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뭔가 해보자고 했을 때, 좀 이제 간략해서 이제 특징을 얘기해보자 했을 때, 좀 일반화된 특징을 얘기하는 게 좋겠죠? 좀 굳이 뭐 나쁜 얘기를 할 필요 없으니까 좀 친절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좀 시켜볼까 해요. 일본인들 그래도 좀 상냥하게 대응을 해주잖아요. 여행객들이 뭐 질문 같은 거 했을 때요. 그래서 키워드는 friendly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자체가 친절하다라는 이제 성향을 의미하는 형용사이죠. friendly. Someone is friendly 하면 친절하다. 굉장히 상냥하다. 자, 두 번째는 본인이 해외여행지에 가서 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해달래요. 자, 이건 경험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여행 가면 뭐 하는지,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지 이제 물어보는 건데, things you like to do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리고 자, visiting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에 방문했을 때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자, 이것도 제가 세 가지 요소로 나눠놨어요. 자, 관광 명소들 아시죠? 우리가 일단은 뭐 둘러보는데 보통 명소들을 둘러보잖아요. 명소 방문. 그래서 뭐 사진도 찍고 뭐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뭐 할까요? 맛집 탐방 있죠? 현지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서 맛집 탐방. 그 다음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쇼핑이죠. 아무래도 여행 갔을 때 면세점 같은 데 우리 꼭 들리잖아요. 명소 방문, 맛집, 쇼핑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실게요. 발화량도 우리가 좀 늘릴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실제로 다녀오셨던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first trip이라는 단어 들리실 거예요. first trip, 첫 번째 여행이니까요. to another country or city, 다른 국가나 아니면 도시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세트는 어떤 거 다르냐면은 밑에 6번 문제 달라요. 마지막 문제요. 해외여행 중에 겪은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이거 국내 여행 세트에서 똑같은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물론 이제 문제 약간 달라요. 근데 뭐 experience, 뭐 unusual 이런 비슷한 형용사들 드릴 거예요.
unexpected 이런 단어 이제 나올 거고요. 자, 이것 같은 경우도 체한 경험이나 배탈 경험, 음식 때문에 고생하셨던 경험으로 대응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쓸 일이 많거든요. 음식 때문에 고생했었다 이런 얘기는. 진짜 소재적으로 범용성이 좋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얘기하세요. 그럼 무조건 음식 먹고 잘못됐다요. 그 우리 컨셉이요. 그럴 일이 또 실제로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스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음식 먹고 좀 안 좋았던 경우들 다들 살면서 여러 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체한 경험과 배탈 경험으로 잘 대응을 해버리세요. 자, 세 번째 세트는 대상이 또 바뀌었네요. 자,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었죠. 우리나라 관광객들, 자,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해외여행지에 대해서 묘사해 주세요. 자, 나만 일본 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가면 더 자주 가죠. 이웃 국가잖아요. 이웃 국가라는 부분을 잘 얘기를 하면서 이웃 국가에 대한 그 지형적 특징, 우리 아까 얘기하기로 했었던 거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묘사하는 거 같은 답변으로 재활용해 주시고요. 자, 단어는 이런 거 들릴 거거든요. Tell me about a popular place. Tourist라는 단어 들릴 거예요. 관광객들이 tourist잖아요. Tourists like to go to.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대중적인 장소, 유명한 장소를 얘기해 주세요. When traveling outside your country. Outside your country. 우리나라 바뀌니까 결국 해외를 당연히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일본 묘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8번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가봤었던 외국 국가 묘사하래요. 근데 거의 뭐 말장난이죠. 어렸을 때나 뭐 처음에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어렸을 때나 처음이나 같은 답변으로 그냥 대응을 해버리죠. 같은 답변. 그래서 young이라는 단어도 보이시죠? When you were young.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녀왔었던 국가에 대해서 묘사해 주세요. 그 국가는 실제로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에피소드니까 같은 문제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트. 자, 어떤 문제 다르냐면은 자, 맨 밑에 12번 보세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지에서 하는 일들 묘사하래요. 자, 이거 아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버전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해외여행 갔을 때 하는 일들이 뭡니까? 물어봤었던 문제 기억나시죠? 그거랑 같은 세트에서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답변 쓰셔도 돼요. 이럴 때는 똑같은 답변 쓰셔도 돼요. 두 개의 문제가 한 세트에서 출연하지 않을 때는 중복되는 답변을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tourist라는 단어 들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at they do,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 물어볼 거고요. 자, 뭐 하기로 했었어요? 우리 명소 방문.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그 다음에 맛집 탐방. 그 다음에 이제 쇼핑. 요 세 가지를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쭉 볼게요. 지금 문제들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12개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 답변화시켜서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가 준비해야 할 답변은 딱 3개밖에 없어요. 앞에 아예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PDF 파일, 뭐 인쇄물 있으신 분들 3개, 딱 3개만 준비하는 거예요, 답변을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이제 돌려가면서 대응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대상이 바뀌고, 아니 뭐 나라가 바뀌고 그 차이이기 때문에 자, 어떤 전략인지 잘 봐주세요. 답변이 왜 3개라고 제가 얘기하는지. 자, 첫 번째는 본인이 가본 해외 국가나 도시 묘사. 자, 일본 묘사하기로 했었는데 일본에 갔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I went to Japan with my friends a few years ago. I went to Japan with my friends a few years ago. 친구랑 몇 년 전에 갔었어요. 자, 친구 아니면 가족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일단은 지리적으로는 가장 근접해 있는 이제 이웃 국가라는 사실 아시죠? Close to our country. Close to our country. Japan is very close to our country. 자, close 할 때 발음 조심해야 돼요. 문 닫는다랑 철자가 똑같잖아요. 근데 발음이 달라요. 문 닫다 할 땐 close인데 얘는 close예요. 쓰. 세게 된 소리로 발음해야 돼요. 쓰레기 할 때 참 쓰예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close, 가까운이라는 의미로 얘기할 때는요. close. Japan is very close to our country. Japan is very close to our country. 우리나라랑 몹시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머리를 조금 써서 나중에 일본의 지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답변에서 그 문제에서 잘 쓸 수 있도록 미리 지금 지형에 대한 소개를 해놓을 거예요. 어쨌든 국가 묘사에 해당이 되잖아요. 지형 묘사도요. 그래서 자, 어떻게 갈 거냐면은 산 많다, 해변 많다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실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지형적 특징이 비슷해요. 일본은요. 그래서 산이 많습니다. 첫 번째, there are many mountains in Japan. There are many mountains in Japan. 나라 앞에는 in을 붙여야 돼요. 예시 아니고요. In Japan. 자, 그래서 so there are a lot of ski resorts and hot springs. 자, 밑에 그림 보시면은 약간 좀 연상이 될 거예요.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산이 발달했기 때문에 있는 관광 명소들. 온천지 있죠? 온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스키장. 자, 발달돼 있죠. 그래서 각각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산이 지형적으로 발달해 있다 보니까 여행 장소로서 여행지로서 발달된 부분들이 스키장과 그 다음에 자 온천이 있습니다. 자 각각 읽어볼까요? 다시 스키장, ski resort. 리조트가 휴양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리조트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휴양지, ski resort. 그 다음에 hot springs. 뜨거운 봄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 온천이에요, 온천. 자, 온천 hot springs. 자, 그 다음에 해변 많아요. 일본 해변 더 많죠. 얘네 섬국가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해변들이요. Plus, there are a lot of beaches in Japan. 해변할 때 발음 항상 조심하고 길게, 차라리 오버해서 그냥 길게 발음하세요. 틀리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There are a lot of beaches in Japan. There are a lot of beaches in Japan. 자, 그래서 뭐가 또 발달했을까요? Famous vacation spots라고 돼 있죠. 유명한 휴가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해운대, 경포대 이렇게 딱 두 가지 되게 대표적인 휴가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휴가지들이 있겠죠. 해변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 문장으로요. Many of them are famous vacation spots. Many of them are famous vacation spots. 많은 해변들이 굉장히 유명한 휴가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휴가지들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 묘사하기로 했었잖아요. 현지인들. 자, 어떤 특징으로 묘사하기로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friendly, 친절하다라는 특징 얘기하기로 했었죠. 일반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화제를 여러분들 전환할 때 있잖아요. 자, 이런 연결어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놨다가 써보세요. 그냥 갑자기 아무런 두서 없이 다른 화제로 이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화제를 전환시킬 때는 화제를 전환시킨다는 언지를 주는 연결어를 쓰시면서 청자를 좀 고려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Meanwhile, 한편으로요. Meanwhile, 자 이거 자체가 자기가 이제부터 다른 얘기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Meanwhile, Japanese people are quite friendly. Japanese people are quite friendly. 일본 사람들은 제법 친절한 편입니다. 자, 일본은 여러분들 Japan이죠.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Japanese people이에요. people까지 붙이셔야 돼요. Japanese people, Japanese people.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들. Japanese people, Japanese people. 강세가 뒤에 주강세가 들어가요. 앞에 약한 강세이고요. Japanese people are quite friendly. 자, 그리고 제법이라고 이제 할 때 아니 뭐 매우 뭔가를 이제 굉장히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강조를 하거나 부각을 시킬 때 여러분들 very 많이 쓰죠? 이거 쓰는 건 좋아요. 좋은데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붙일 수 있는 한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뭐 있어요, 여러분들? Quite, quiet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조용하다 가면 여기서는 철자가 다르죠. 조용하다랑 quiet은 제법이란 뜻이에요. 꽤 제법, quite friendly, very friendly, quite friendly 둘 다 돼요. Quite friendly, very friendly. 자, 이게 내가 다녀온 여행 국가입니다. So, Japan is the country I went to. So, Japan is the country I went to. 자, 지금 본인이 다녀왔었던 일본 국가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행 갔을 때 하는 일들이 뭐냐라고 이제 묻는 문제였었어요. 자, 우리가 일단 명소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관광 명소들 왜 우리가 이제 투어를 해야 될까요? sightseeing, 좀 둘러봐야 되잖아요. 경치 구경을 하기 위해서. 자, 그걸 한 단어로 sightsee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이제 둘러보는 행위 자체를요. I like to do sightseeing when I travel overseas. I like to do sightseeing when I travel overseas. 그 다음에 자, 뒤에 여행을 간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travel overseas라고 돼 있죠. 자, 예전에 국내 여행이라는 주제에서는 우리 여행 가다라는 말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주제가 여행인데 여행을 간다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죠. go on trips였었죠. go on trips인데 자,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go on trips를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여행이라는 말을 붙일 때 go on a trip to a different country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소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단어를 쓰는 거예요. travel overseas 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여행일 때는 go on trips 하시고 해외여행일 때는 travel overseas 하시면 돼요. travel overseas, travel overseas. 부사라서 강세가 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travel overseas. 나는 어쨌든 sightseeing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가요? 관광 명소들을 찾아요. So, I often visit tourist attractions to do that. 자, 만약에 제가 평가자라면 이쪽에서 가점을 어마어마하게 줄 것 같아요. tourist attractions. 왜요? 관광 명소. 단어가 고급어휘라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제 어휘의 수준이 고급스러워야지만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제와 얼만큼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가점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게 오픽 평가 요소 중에 하나라서 그래요. 자, 여행과 관련해서 명소라는 말을 안 쓰면 좀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명소. 이런 말을 언제 쓰겠어요? 여행이라는 주제에서 쓰셔야죠. 관광 명소, tourist attractions, tourist attractions, tourist attractions. 자, 뭘 하기 위해서? sightseeing을 하기 위해서. to do that. 다시 문장 읽어볼까요? So I often visit tourist attractions to do that. 그 다음에 자, 명소 갔을 때 우리 주로 뭘 해요? 눈으로도 보지만 일단 사진 많이 찍잖아요. Take a lot of pictures.
I take a lot of pictures there. I take a lot of pictures there. 그곳에서 사진 많이 찍고요. 자, 첫 번째 해결했어요. 그래서 명소 탐방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뭐 얘기하기로 했었죠? 맛집 탐방하는 거 얘기하기로 했었죠? Also, I like to try some local food. Also, I like to try some local food. 저 현지 음식 이것저것 많이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자, 근데 이제 현지 음식 이제 먹으러 다니려면은 우리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검색 같은 걸 좀 철저하게 하고 이제 가시는 편이죠. 그래서 검색하다를 영어로 뭐라 하면 do searches라 그래요. do 하다. 무엇을요? 검색을요. do searches to find good restaurants. to find good restaurants. 좋은 식당을 찾기 위해서 일단 검색을 좀 해봅니다. 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 위해서. 자, 세 번째 또 뭐 해요? 우리 쇼핑해야죠. Plus, I like to do shopping. Plus, I like to do shopping when I travel overseas. When I travel overseas. 여행을 갈 때 쇼핑 같은 거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자, 쇼핑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는 장소 어디예요? Duty free shop 이라고 돼 있죠. Duty free 뭐 store라고 해도 되고요. 면세점이에요. 자, 빠지지 않고 이제 들리는 거. 자, 그래서 I often go to duty free shops to get gifts for my family. 물론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 사는 물건들이 많겠지만 우리 보통 이제 선물 많이 사오는 편이죠. get gifts가 되겠습니다. gifts 하시면 돼요. 뒤에 이제 T 뒤에 S 발음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데 자, 얘는 우리말 자음으로 약간 치읓처럼 발음되거든요. 그래서 gifts가 아니고요. gifts 하시면 돼요. gifts. 들리시죠? T 뒤에 S 나왔을 때 항상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자, 내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행 갔을 때. So, these are the things I do. So, these are the things I do. 이 복수형으로 얘기하는 게 힘드시면은 This is what I do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요. This is what I do. 편하신 대로 하세요. This is what I do 혹은 These are the things I do.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전반적인 것들입니다. 여행지에 갔을 때. 자, 그 다음 세 번째, 본인이 처음으로 가본 해외 국가나 어렸을 때 가본 해외 국가에 대해서 이제 묘사해야 될 때,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실제 경험을 얘기하시면 된다고 했었는데, 일단 어떤 나라인지를 정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거 안 가본 경우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요거를 먼저 보세요. 가본 경우. 자, 나라를 바꾸시면 돼요. 제가 차이나라고 써놓긴 했지만, 그 다음에 자, 여행을 갔었습니다 하니까, I go on a trip 아니고 went on a trip으로 바뀌어야 돼요. 당연히 과거 시제로요. 이미 했었던 행위니까 I went on a trip to China. I went on a trip to 어디. 어떤 장소에 갔었어요. 언제요? When I was a kid. 어렸을 때요. 자, 어렸을 때라고 물어보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자, I went there with my family. 누구랑 갔었는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처음으로 어렸을 때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얼마나 설레고 신났겠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비행기를 처음 타는 순간에 굉장히 우리가 설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It was my first ride on a plane. 자,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첫 번째 탑승이었다는 뜻이에요. The first ride. 첫 번째로 타보는 경험이었어요. It was my first ride. 여기서 ride라면 명사로 쓰는 거예요. 문장 구조 보시면 알겠지만 It was my first ride on a plane. It was my first ride on a plane. 처음으로 타보는 거였어요. So, I was very excited. So, I was very excited. 자, 그때 당시의 소감 뭐예요? Very excited. 자, 본인 경험 얘기할 때 제가 소감이나 감정 표현 해주면 좋다 그랬었죠? 그 전체 경험에 대해서 뭔가 요약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때 당시 소감 있잖아요. 자, 이건 여행이기 때문에 아마 신났을 거예요. Very excited. 그리고 자, 주어가 본인이 돼야 돼요. It was excited가 아니라 내가 신난 거예요. I was very excited. I was very excited. 자, 신났고요. 그 다음 자, 도착했을 때 뭐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경험이니까. When we arrived, 도착했을 때 We went to the hotel. 우리 호텔에 갔어요. 호텔 할 때도 강세 어딘지 보세요, 여러분들. 호텔이에요. 대부분 앞에 주시는데 그럼 영어로 인지가 안 돼요, 아예요. 강세 음절은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요. 호텔 아니고 호텔. 호텔. 뒤에이죠? 해보세요, 여러분들. 호텔. 뒤쪽에 두 번째 음절의 강세. 자, and then 그 다음에 we went on a tour. 그 다음에 여행을 갔습니다. 자, 여행이라면 관광.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관광 투어하러 다니잖아요. We went on a tour. 자, went on 항상 동사를 뭘 쓰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이제 놀러 갔다, 뭐 여행 갔다 할 때 went on을 쓰는 거 보이시죠? 원형은 이제 go on이고요. went on a trip, went on a tour. 어디를 이제 놀러 가셨다는 얘기를 할 때 항상 went on. 자, 다음에 I also went to many kinds of restaurants. 그리고 자, 많은 식당들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 먹는 쪽으로 항상 접근을 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먹었고 맛있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서도 뭐 얘기할 만한 게 없다. 그럼 진짜 먹는 얘기를 자꾸 떠올려 보세요. 뭐 먹고 맛있었다라는 얘기 있죠. 그럼 뭐 먹었는지 얘기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the local food. 그리고 뭐 먹었는지 제가 얘기하라고 했지만 그 음식이 고유명사인 경우에는 쓰지 마세요. 이게 뭐 I ate 뭐 똠얌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똠얌꿍 아니고 이렇게 local food 하면 돼요. local food 현지 음식. The local food was tasty. The local food was tasty.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So I ate a lot. 맛있으면 많이 먹죠 항상요. So I ate a lot. 그 다음에 자 결과적으로 어떤 여행이었어요? It was an enjoyable trip. 굉장히 즐거웠던 여행이었습니다. It was an enjoyable trip. 즐거웠던 경험에 대해서 뭔가 매듭을 지을 때 자 형용사를 항상 여러분들 떠올려주세요. 미리요. enjoyable, 항상 즐거웠던 enjoyable 하시면 돼요. 일단 기준을 만들어 놓으세요. 뭔가 즐거웠던 경험이다. 그럼 항상 어떻게 매듭을 짓는다고요? enjoyable, 즐거웠어요. It was an enjoyable trip. 이번 시간에는 주제가 여행이기 때문에 즐거웠던 여행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준 거고요. 자, 이렇게 웬만해서 이렇게 가시고 해외여행이라는 게 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으실 거겠지만 혹시라도 안 가보셨던 경우 자,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이거 알아놓으세요. 이게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경험이 없을 때, 도저히 와닿지 않을 때,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럴 때 써야죠.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 답변이 지금 외워갔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안 가봤다라는 식으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준비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소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인상을 정확하게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방어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방어를 할 때 제대로 하세요. 근데 똑부러지게요. I never went on a trip overseas. 저는 단 않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해외여행을요. I never went on a trip overseas. When I was a kid. 어렸을 때요. 그래서 so I do not have much to say for now. 지금 당장에는 할 말이 별로 없는걸요. 이와 관련해서는. So I do not have much to say for now. 자,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이거 절대 금지예요. I am very very sorry 이거 있죠? 자, 굉장히 이제 막 손과 발이 닳도록 이제 빌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그래도 좀 매너가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막 구구절절 사과문을 막 읊는 분들이 있는데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안 좋아요. 왜 미안해요?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에서 미안할 일이 뭐가 있어요? 미안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웬만해서는 경험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발화량이 일단 채워지잖아요. 가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자, 그리고 해외여행 중에 겪은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는 역시 음식 때문에 고생했었던 경험으로 대응하기로 했었죠. 자, 음식 주제에 있고요. 이 답변. 자, during a trip overseas. 요것만 붙여주면 돼요. 상황을 그래도 주제에 맞게끔 규정을 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During a trip overseas예요. During a trip overseas. During a trip overseas. 해외여행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해외여행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가는 해외여행지 역시 일본을 묘사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야 돼. 내가 이제 일본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중심이 되는 내용들은 재활용을 하실 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자주 간다라는 말은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문제의 성격에 맞게끔. Koreans often go to Japan. Koreans often go to Japan. 한국인들은 주로 일본에 많이 가는 편입니다. 자, 왜요? 이웃 국가이고 그다음에 산이 많아서 놀 수 있는 데 많아요. 스키장 많고 온천 많고요. 그다음에 해변이 많아서 유명한 휴가지들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었죠. 이거 조금 전에 봤었던 답변이에요. 우리가 갔다 왔었던 국가에 대해서 묘사하라는 답변에서.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일본에 가는 편입니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지에서 뭐해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본인이 해외여행지에서 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제 교묘하게 주어만 바꾸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두 가지 문제는 한 세트에서 같이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Korean tourist, 처음에는 관광객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사실 좋고요. 그냥 관광객이라는 단어도 지금 이 주제와 연관성이 굉장히 우수한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관광객이라는 단어를 언제 써보실 거예요? 여행이라는 주제에서 쓰셔야죠. Korean tourists like to do sightseeing. 그 다음 이제 I like to라고 했던 거를 자 people like to로 바꾸면 된다는 거 보이시죠? 자, 마지막에도 본인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를 Korean tourist로 바꾸시면 돼요. 보이시죠? So this is what Korean tourists do. 이렇게요.
해보세요. 다시. So, this is what Korean tourists do. 그래서 항상 대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전개를 해야 되는지. 항상 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었잖아요. 무조건 본인에 대해서 회귀해야 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문제를 청취해서 올바른 답변으로 방향을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었죠. 얼마나 주제와 이 태스크와 답변의 연관성이 높은지를 가장 우선순위로 평가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문장의 수준, 어휘의 수준도 중요하죠. 근데 일단은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평가자들의 이제 취지에서 봤을 때는요. 자,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또 학수고대하던 지형이라는 주제 드디어 볼 거예요. 자, 지형 주제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해놨었던 해외여행과 그 다음에 국내 여행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답변들을 대부분 쓰는 것이 전략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어떤 답변들을 어떤 문제에다가 갖다 쓰셔야 되는지 그것도 전략적으로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다음 차시에서 꼭 수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